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20년 차 된 전업주부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시집와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다 보니 벌써 제 나이 40이 훌쩍 넘어버렸네요. 그동안 아이들도 많이 컸고 점점 제 흰머리도 늘어가고 있네요. 감사하게도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편과 현명하고 지혜로운 시부모님 덕분에 저는 20년 동안 풍파라고 느껴질 만큼 큰 고비를 맞이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성격 자체가 그냥 무던하고 크게 변덕스럽지 않은 것도 있긴 하지만요. 하지만 이 평화로웠던 이씨 집안에 동서가 들어온 후 조금씩 잡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족끼리, 그것도 시가 사람들과 문제가 생기는 것은 대부분 돈 때문인데 저희 역시 비슷한 문제로 삐걱대기 시작했어요. 저와 동서의 결혼 시기는 달랐지만 시어머니는 각각 1억씩 보태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다른 집은 예단해와라 혼수해와라 야단인데 오히려 저희는 그런 것 하나 없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저희 부부는 그 당시 운 좋게 시어머니가 주신 돈과 모아놓은 돈을 합해 아늑하고 깨끗한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교통이 편리하다거나 상권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저나 남편 둘 다 조용한 것을 좋아해 너무 마음에 든 집이었죠. 심지어 시집 올 때 살기 시작한 그 집을 지금까지도 살고 있어요. 넓지는 않지만 적당한 크기의 텃밭에 계절마다 씨앗도 심고 강아지가 뛰어놀기도 괜찮은 곳이죠. 예전에 워낙 꼼꼼하게 지은 집이라 비 한 번 샌 적 없는 집이랍니다. 저희 부부는 이 집에서 살면 살수록 더 좋아하게 되었는데 아마 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여기서 지내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거주에 대한 만족도가 워낙 높다 보니 항상 시어머님께 감사하고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어머님도 저한테 잘해주셨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어릴 적 배움은 많지 않았지만 워낙 영특하고 똑똑해 주변에서 귀여움을 받고 자랐다고 하셨어요. 어머님 특유의 지혜로움은 제가 언제나 닮고 싶어 했죠. 한 번은 시어머니께 조심스러운 연락 한 통을 받았어요. 영윤아, 미안하지만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니? 어렵다면 굳이 안 들어줘도 돼. 말씀하세요, 어머니. 무슨 부탁이시길래?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눈여겨본 새 아파트가 있는데 이걸 사두면 좋을 것 같거든. 이사 가시게요? 아니, 샀다가 값을 좀 더 올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인데 혹시 너 여유가 되면 8천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어머님은 예전부터 집이나 건물 같은 것들을 유난히 관심 있게 보셨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크게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새 아파트 같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 아파트의 값이 분명히 오를 것이라고 굳게 믿고 계시더군요. 마침 당시 남편이 하고 있던 사업이 꽤 잘 풀리고 있는 편이었어서 8천만 원 여윳돈 정도는 마련해 드릴 수 있었어요. 네, 어머니, 8천만 원 정도 가능해요. 어떻게 보내드릴까요? 그래, 고맙다 영윤아. 내가 애비한테 연락 안 하고 너한테 직접 물어본 이유 알지? 괜히 너 말고 애비한테 물어보고 일 처리하게 되면 너 서운할까 봐. 어쨌든 네가 이 집 안주인이고 경제권도 다 내게 있으니 종근이가 아무리 내 아들이어도 너한테 먼저 얘기를 꺼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아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어머니. 이렇게 어머니는 누구보다 저를 존중해 주셨어요. 내가 정확히 언제까지 그 돈을 돌려준다고 약속은 못하지만 꼭 그보다 더 얹어서 주마.
고맙다, 영윤아. 아니에요, 어머니. 부담 갖지 마세요. 저 시집 올 때 어머니 덕분에 지금 이렇게 좋은 집에서 계속 살고 있잖아요. 그 생각하면 이 돈 그냥 어머니한테 드려도 모자라요. 그런 소리 마라. 이 돈 꼭 갚을 테니 조금만 시간을 다오. 알았지? 저는 바로 시어머니께 돈을 보내드렸고 나중에 돌려주신다 해도 받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며칠 뒤 동서에게 불이 나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 화가 잔뜩 나 씩씩거리고 있더군요. 형님, 혹시 어머님이 돈 빌려달라고 했어요? 뭐 아파트 괜찮은 거 사두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돈 줬어요? 보내드렸지. 아, 그 노인네. 그러니까 나한테도 그렇게 당연하게 전화를 했던 거구나? 그게 무슨 말이야, 동서. 글쎄 저한테 전화 와서는 아파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돈은 꼭 더 보태서 돌려주겠다고. 어머니 노망나신 거 아니에요? 다 늙어 빠져서 갑자기 무슨 아파트 타령에다가 무슨 돈을 더 얹어서 돌려주겠다고.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왜 그렇게 짓거린대요? 전화 받고 어이가 없어서. 왜? 어머님이 돈이 필요하실 수도 있지. 그런데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는 말이에요. 내가 이 집에 시집 왔다고 진짜 우리가 가족이라도 된 줄 아나? 가족끼리도 돈 얘기는 금지잖아요. 그리고 그 노인네가 무슨 수로 돈을 더 불려서 돌려줘요? 그냥 질질 끌다가 꿀꺽 칼심산인 거지. 동서, 아니야. 어머니가 평소에도 부동산에 아주 관심 많으셔. 빈말로 하신 말은 아닐 거야. 그리고 돈 얘기는 아들한테나 하시지 왜 나한테 얘기해서 사람 열불나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빌려줄 바에 내가 다 기부를 하고 말지? 그거야. 어머님이 서방님 통해서 동석 위에 들어가면 기분 나쁠까 그런 거지. 동서를 존중해서 먼저 이야기하신 걸 거야. 아니, 형님은 또 왜 이렇게 어머니 편을 들어요? 편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동서가 어머니를 많이 오해하는 것 같아서. 오해고 자시고 전화 받고 아주 기분 나빠서 죽을 뻔했어요. 우리 엄마도 나한테 돈을 안 빌리는데 무슨 자격으로 몇 천만 원을 빌려달라는 소리가 그렇게 뻔뻔하게 나온대요. 어디 맡겨놨나? 동서, 진정 좀 해. 왜 이렇게 화가 났어? 형님, 열 안 받게 생겼어요?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제 아들이랑 결혼했다고 돈 얘기를 뭐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는지? 형님, 나는요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그것도 너무너무 나빴어요. 말이 좀 지나친 것 같아. 동서, 돈은 누구한테나 꿀 수도 있지. 게다가 어머님이신데 그런 말 했다고 남보다 더 못한 사이처럼 이야기하면 어떡해. 그래서 동서는 빌려드렸어? 제가 미쳤어요? 뭘 믿고 빌려줘요? 형님은 뭐 넉넉하게 사시니까 빌려줬나 보네요. 저희는 사는 게 좀 팍팍해야 말이죠. 우리도 그냥저냥 살아. 어머님이 결혼할 때 집사라고 보태주신 것도 있고 고마워서 그러지. 동서도 도움 받았잖아. 그깟 1억이요? 형님 때만 해도 2, 3억이면 집 하나 샀잖아요. 저희는 그 돈으로 전세 구하기도 힘들었어요. 형님이랑 결혼한 시간대가 다른데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1억 딸랑 준 걸로요? 먹고 죽을래도 그 1억 없어요. 그럼 그렇게 1억보다 작은 돈인데 왜 몇 천만 원은 어머님 못 빌려드려? 제가 왜 빌려줘요? 저는 제 아들이랑 결혼하니까 당연히 1억이고 2억이고 주는 게 맞는 거죠. 저놈이네. 그 1억 보태준 걸로 생색내려고 다시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입 싹 닦으려고. 동서, 계속 어머니를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까지 좀 불쾌해지려고 하네.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형님도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시댁이라면 사돈의 팔촌보다도 더 멀리 지낼수록 좋은 거라는데 제 편을 들어주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린 같은 며느리잖아요. 네 편 내 편이 어딨어.
어머님이 평소에 우리한테 못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뭐 억지로 시키시는 것도 없으신데 그렇게 편갈라서 적대감을 굳이 가져야겠냐는 말이지. 난 잘 모르겠고 시댁은 그냥 싫어요. 존재 자체가 싫어요. 동서 역시 결혼 당시 1억의 도움을 받았으면서 그건 당연한 거고 어머니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 건 불쾌하고 못 떼어먹은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가 너무 심했죠. 여기 다 적을 수는 없지만 정말 듣기 거북했어요. 동서는 좋은 대학도 나오고 알아주는 대기업도 다녔었다고 들었는데 저럴 때 보면 아주 못 배운 사람처럼 굴었어요. 숨도 안 쉬고 흥분해서 욕을 하고는 하니까요. 어쨌든 그 일은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어요. 그 후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4년 전 어머니에게 8천만 원을 드린 사실도 까맣게 잊고 지냈었죠. 어느 날 어머님이 밖에서 점심을 같이 먹자고 제안하셨어요. 네, 거기로 12시까지 갈게요, 어머니. 어머니를 자주 뵙기는 하지만 그날따라 유독 밝은 표정이셨어요. 어머니,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좋은 일이 있다마다. 저도 알려주세요. 아까부터 혼자 계속 웃으시고는 궁금해 죽겠어요. 어머니는 제게 통장 하나를 내미셨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통장이에요? 빌려준 돈 갚아야지. 늦어서 미안해, 영윤아. 빌려준 돈이요? 4년 전에 네가 8천만 원 빌려줬잖니. 아, 저 완전 까먹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안 돌려주셔도 돼요. 어머니가 그때 저한테 8천만 원 이야기하실 때 저 다시 받으려고 빌려드린 것 아니었어요. 그냥 아예 어머니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냥 주려고 했다고? 왜? 왜긴 왜예요. 저 결혼할 때 1억이나 보태주셔서 지금까지 저희가 그렇게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때 도움 주신 게 너무 커서 언젠가는 갚아드리고 싶었어요. 마침 어머니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영윤아, 하물며 내가 며느리 돈을 그냥 달라고 하겠니? 아니에요. 진짜 안 돌려주셔도 돼요. 됐어요, 며느님. 다른 말 말고 이거 얼른 가방에 넣으세요. 어머니, 그런데 금액이 왜 이렇게... 4년짜리 이자치고는 나쁘지 않지? 어머니,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통장에 찍혀있는 금액은 정확히 3억 2천만 원이었어요. 아무리 갚는다 하셔도 8천만 원이 어떻게 3억 2천이 되었는지 너무 의아했죠. 전에 내게 돈을 빌렸던 걸로 보태서 새 아파트 하나 산다고 얘기했었지? 네, 기억나요. 그동안 내가 별 말이 없이 지내도 너는 한 번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더라. 그런 모습이 나는 더 감동이었어. 어머니는 실제로 눈물까지 훔쳐가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말했던 대로 나는 돈을 보태서 아파트 하나를 샀어. 조금 지나다 보니 거기 단지가 커서 멀지 않은 곳에 스포츠 센터랑 마트가 생기더구나. 몇 년 안에는 단지 내 학교도 생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다른 곳보다 좀 더 저렴하게 내놨더니 바로 팔리더구나.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해서 돈을 더 마련했지. 재미 좀 봤어. 진짜요? 어머니 대박이에요. 어머니가 평소에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시더니 진짜 이런 일이 생기네요. 엄청 대단하세요. 다 네 덕분이지 뭐. 너한테 그때 돈 빌리고 딱 맞는 줄 알았는데 이것저것 기타 비용이 꽤 들어가더구나. 그래서 둘째한테 2천만 원 정도 빌려줄 수 있는지 물어봤다가 아주 혼쭐이 났어. 동서한테요? 아니, 종석이한테. 서방님이 뭐라 그러셨는데요? 왜 둘째한테 전화해서 돈 얘기를 꺼내느냐고. 이혼하는 거 보고 싶냐고 성질을 내더구나. 그래서 안 되면 안 된다고 하긴 되지 뭘 그렇게까지 말하는지.
그래도 돈 얘기 꺼낸 내가 잘못한 거니까 미안하다고 했어. 당시 동서가 어머님이 돈 꺼달라 했다며 열폭하면서 전화했을 때 금액을 묻지는 않았는데 2천만 원 정도였던 것 같더군요. 그 이후로도 왕래는 있었지만 동서는 눈에 띄게 어머님을 멀리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도 당신이 돈을 꿔달라고 했던 것 때문이라고 생각해 먼저 동서도 챙기고 가까이 하려 노력하셨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 일을 빌미로 동서는 시댁을 계속 멀리하려는 것 같았어요. 사돈의 팔촌보다 더 멀리 지내야 좋은 게 시댁이라고 동서가 말했었으니까요. 그렇게 동서는 어머님과 소원하게 지내다 반대로 부탁을 드려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바로 동서네가 청약이 당첨되었던 거예요. 당장 큰 계약금이 필요했는데 돈이 없었던 거예요. 안 될 줄 알았다가 당첨되어서 아예 돈 자체를 마련 안 한 것 같더군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동서는 백방으로 돈을 빌리러 다녔어요. 우선 친정에 먼저 손을 벌린 것 같더군요. 그걸로도 모자라 어쩔 수 없이 어머니께도 손을 내밀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동서는 그간에 시댁에 서먹서먹하게 했던 일도 있어 직접 말을 못하고 서방님을 시켜 돈을 빌려오게 했어요. 동서네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어머님은 직접 동서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은주야, 통화 괜찮니? 네? 네. 종석이한테 들었어. 청약 됐다며? 네. 너무 축하해. 그런데 종석이가 돈을 빌리러 왔던데 계약금 내려고 그러는 거지? 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괜히 종석이한테 말 전달했다가 혹시 오해할 일이 또 생길까봐. 내가 이렇게 직접 전화하는 거야. 다른 게 아니라 3달 전에 내가 투자를 좀 시작한 게 있어. 그게 믿을 만한 것이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쏟아 부었거든. 너희가 이렇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줄 진작에 알았다면 내가 돈을 다 넣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돈을 못 빌려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구나. 그 말을 뭘 그렇게 돌려 말하세요? 그냥 너네 줄 돈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내가 일부러 안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돈을 뺄 상황이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었으면 해서. 미안하구나. 뭘 이런 걸 전화까지 해서 알려주세요. 그냥 애 아빠한테 말하시면 되는 걸 갖고. 사실 어머니한테는 기대도 안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어머니가 돈 빌려달라고 하셨을 때 제가 거절했잖아요. 그거 지금 복수하시는 거잖아요. 은주야, 아니야, 복수라니. 네가 뭘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 같구나. 나는 추호도 그런 생각한 적 없어. 단지 못 빌려주는 게 너무 미안해서 너한테 직접 전화한 거야. 그 투자라는 게 뭐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 꼭 큰 돈 버세요. 저희 줄 돈 다 거기가 있으니까 꼭 큰 돈 버셔야 돼요. 아셨죠? 은주야, 네가 화가 단단히 난 것 같구나. 제발 오해 좀 풀어다오. 오해요? 지나가던 개를 잡고 물어보세요. 누가 그 말을 믿어요? 투자요? 어머님이 언제부터 그런 거에 그렇게 밝으셨대요? 저희 주기 싫으니까 이런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유 다 대면서 복수하시는 거잖아요. 차라리 대놓고 주기 싫다고 거절을 하세요. 아, 진짜 기분 나쁘네요. 은주야,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믿는 거니, 진짜래도. 알았다고요. 다신 어머니한테 돈 얘기 안 할 테니까 거짓말 안 하셔도 돼요. 동서는 투자 때문에 어머니 수중에 돈이 없다는 것을 좀처럼 믿지 않았어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동서는 어머니를 그냥 늙고 무식한 노인네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긴 아파트로 어머니가 이익을 본 걸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은주야,
네가 이야기를 듣고 더 화낼지 모르겠지만 꼭 말하고 싶었단다. 그 청약 당첨된 아파트 정말 들어갈 거니? 잘 알아본 거 맞아? 왜요? 저희는 새 아파트 들어가면 안 돼요?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거기 아파트가 느낌이 안 좋아. 너희 당첨됐다는 말 듣고 내가 바로 알아봤는데 미분양도 많이 생길 것 같고 안 좋은 소문이 많더구나. 안 좋을 게 뭐 있어요. 근처에 먹을 거 많고 놀 거 많은데. 어머니, 저희가 새집 사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아니야. 정말 내가 믿을 만한 곳에서 알아본 거야. 그냥 새집이라고 덥석 사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 적은 돈도 아닌데. 저도 대학 나오고 회사도 다녀본 사람이에요. 다 제대로 알아보고 한 거라고요. 제가 혹시 그 집으로 떼돈 벌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은 저희 잘 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렇게라도 저희 엿먹으라고. 은주야, 정말 네가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 모르겠구나. 내가 돈 못 빌려주는 것 때문에 그러니? 정말 미안하다고 하잖니. 그리고 그 아파트 정보는 정말 꼭 잘 알아보고 해야 된다고. 네. 알았으니까 그만 말하세요. 어머님이 돈 안 주신다니까 저 다른 데 빨리 연락해서 돈 끌어다녀야 되거든요. 바쁘니까 어머니 훈계 말씀 드릴 시간이 없네요. 그럼 전화 끊을게요. 그 투자 꼭 성공하시고요. 동서의 비아냥으로 끝낸 통화 후 어머니는 너무 좌절스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신의 진심이 동서에게 전혀 전해지지 않은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나중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제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돈을 꿔달라고 했던 것도 지금 빌려줄 수 없는 상황도 너무 원망스럽구나. 둘째가 나한테 마음을 아주 많이 닫은 것 같아. 내가 괜히 돈 얘기를 꺼내서. 아니에요, 어머니. 동서도 언젠가는 다 이해할 날이 올 거예요. 너무 염려 마세요. 하필 시기가 이럴 때. 그리고 정말 그 아파트 뒷소문이 너무 안 좋아. 애들이 그런 집을 사면 나중에 크게 손해볼 것 같아서 한 말인데 그마저도 안 믿고 내가 일부러 심통낸다고 생각하니 내가 어쩌면 좋니. 동서도 어른인데 다 자기 일 자기가 판단하고 책임질 각오하는 건데요, 뭐. 본인을 위한 말씀이라는 걸 언젠가는 깨달을 거예요. 애들이 힘든 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마는 어머니는 동서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까 매우 걱정하셨어요. 그러다 며칠 뒤 좋은 매물을 발견한 어머니가 다시 동서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또 무슨 일을 전화를 하셨어요? 은주야, K동 쪽에 집을 구하는 건 어떻겠니? 지금은 그쪽이 별 볼 일 없어도 금방 재개발 소식이 나올 거야. 교통노선도 발달하고. 네? K동이요? 그 못 살고 후진 동네로 이사를 가라는 말이세요? 지금은 그렇지만 거기가 달라질 거야. 정말이야? 내가 보증하마. 100% 달라질 테니 지금 미리 사두는 게 어떻겠니? 어머니, 진짜 너무하시네요. 새 아파트 가는 것도 돈도 한 푼 안 보태주시면서 어쩜 이렇게 뻔뻔하세요? 저희 새 집으로 가는 게 그렇게나 안 입고 오세요? 다른 데도 아니고 어떻게 K동이 집을 사라는 말을 하실 수 있어요. 거기는 그냥 공짜로 준대도 안 가져갈 집들인데. 애비도 어머니가 이렇게 회방 놓는 거 알고 있어요? 다 허물어져가는 동네에 집을 사라고 하면 반길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다 미쳤다고 하지. 그래, 그건 못 들은 걸로 해도 좋아. 네가 나에 대한 오해라도 좀 풀으렴. 지난번 돈 못 준다고 전화하셨을 때도 복장 터져 죽을 뻔했는데 K동 집 얘기로 아주 제 속을 박박 긁어놓으시네요. 오늘 애비 퇴근하면 다 말할게요. 어머님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이제 집에 무슨 일 있으면 전 빠질게요. 어머니만 보면 속이 뒤집힐 테니까요. 말이 심하구나. 어머니 말 심한 건 모르시나 보죠?
제가 지금 쌍욕 안 나간 걸 다행으로 여기세요. 한숨은 제가 실판이에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겠네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새 아파트로 이사가는 거 질투해서 K동에 집 사라고 하더라 하면 사람들이 저한테까지 얼마나 뭐라고 하겠어요. 정말 창피해네요. 어머니 때문에라도 저는 그 아파트 꼭 들어가야겠어요. 동서는 어머니와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한 후 통화를 마쳤다고 해요. 좋은 의미로 한 말이 더 독이 되었다며 어머니는 많이 슬퍼하셨어요. 결국 서방님까지 합세해 온갖 원망을 다 들은 어머님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둘째네는 곱게 듣지를 않는구나. 당분간은 애들에게 거리를 좀 둬야겠어. 어머니의 쓸쓸한 표정과 말투가 모든 것을 다 말해주었어요. 어머니, 제가 동서한테 말을 좀 해볼까요? 아서라, 괜히 너까지 미움받는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단지 이번 일로 애들과 더 멀어진 것 같아 마음 아프구나. 다 내 잘못이지. 어머니의 자책에 저도 같이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집에 돌아와 곧장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이 웬일이세요? 동서, 잘 지냈어? 잘 지내게 생겼어요? 열받아 죽겠는데. 제가 곧 화병으로 죽겠어요, 형님. 어머님이랑 좀 그랬다면서. 제가 일방적으로 당한 거예요. 괜히 제가 미우니까 있는 돈도 갑자기 투자했다면서 없다고 뻥을 치질 않나. 새 아파트로 이사가는 게 안 이꼽게 보였는지 거기 소문 안 좋다며 K동네로 이사가라는 거 있죠? 그 얘기 듣고 제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요. 어머님은 동서한테 그런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형님, 또 어머님 편들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그럴 거면 전화 끊을게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어머니는 진심으로 동서네를 걱정하고 계셔. 그리고 정말 힘든 일 없이 잘 살길 바라고 계시고.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길 바라면 당장 투자금 몽땅 빼서 갖다 줘도 모자랄 판인데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요. 어머님, 너무 나를 띄엄띄엄 보셨어요. 나한테도 정확하게 말 안 하셨거든. 그 하신 투자에 대해서. 그런데 어머님이 그런 안목은 좀 있으신 것 같아. 정말 세세하게 잘 따져보고 하셔서 수익이 났으면 났지 손해본 적은 없다고 하셔. 동서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좀 찾아뵙는 게 어때? 안목이요?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늙은이가 무슨 투자를 한다고. 진짜 웃겨요. 틈틈이 경제 공부를 꾸준히 해오셨던 것 같아. 우리 앞에서 티를 내지 않으셔서 그렇지. 그 어머님이 하셨다는 투자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알 바도 아니기는 하지만 그렇게 자식 며느리한테 돈 아껴서 정말 부자 되실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사셨으면 좋겠네요. 전 이제 볼 일 없어요. 애 아빠도 다시는 그 집에 발도 안 붙인다고 했어요. 본인 엄마도 아니래요. 그리고 형님도 계속 이렇게 어머니 편들 거면 연락하지 마세요. 몹시 불편해요. 역시나 동서는 제 제안을 거절했어요. 종이 한 장도 들어가지 못하게 단단한 벽을 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제 노력도 소용이 없이 그렇게 동서네는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또 몇 년간의 시간이 흐르고 많은 계절이 지나갔어요. 동서네는 그 사이에 새 아파트에 입주까지 마친 것 같았어요. 그래도 어머님께 연락 한 번 없었죠. 서방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머니, 혹시나 궁금해하실까봐 동선에 그 아파트 들어갔대요. 그래, 그렇구나. 결국 그 아파트를 샀구나. 이왕 산 거 나쁜 일 없이 잘 살면 좋겠구나. 보태준 거 없이 왈가왈부했던 내가 잘못했지 뭐.
어머님은 아직도 마음의 빚을 지고 계시네요. 아무래도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밝고 귀여웠던 둘째였는데 투자한 것도 나중에 걔네한테 더 많이 주려고 그랬던 건데. 동선애한테요? 너한테는 8천만 원 4배로 불려서 줬잖니? 둘째는 그때 말한 투자금 회수하고 이익금 다 주려고 했어. 네가 들으면 서운할 수 있겠지만 너랑 종근이는 벌이도 괜찮고 잘 살잖니. 너희는 욕심도 많이 없고. 그런데 종석이네는 좀 다르지. 종석이가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은주도 원래 대기업 다니던 애인데 그만두고 집에 앉아서 살림만 하는 게 안타까워서. 이제는 정말 도와줄 수 있는데 애들이 멀어졌으니 돈이 생겼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구나. 사실 저희 남편이 하는 일은 가속도가부터 하루가 다르게 잘 되고 있었고 서방님은 완전 딴판이기는 했었어요. 그런 동선애가 안타까웠던 어머니는 나름 공부해서 불린 돈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셨던 거죠. 다만 서로의 시간이 안 맞았을 뿐. 알고 보니 어머님이 몇 년 전에 시작한 투자가 정말 대박이 났고 본전보다 더 큰 수익을 버셨던 거예요. 많은 돈을 투자한 만큼 수익도 많았던 거죠. 어머님은 당신의 노후 자금 조금과 저희 부부에게 줄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동선회에 줄 생각이셨어요. 하지만 기분 좋게 투자한 시기에 동선회가 마침 청약 때문에 큰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줄 수 없어 이렇게 사달이 나긴 했지만요. 영윤아, 나 둘째네 이사한 집 주소 좀 알아다 줄 수 있니? 돈은 벌었지만 하나도 기쁘지가 않구나.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 몇 년이나 지났으니 찾아가서 이야기 좀 했으면 싶어.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주소는 제가 알아다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동행하겠다는 것을 거절하시고 어머니는 동선의 아파트로 향하셨어요. 돈은 많아졌지만 전혀 기쁘지 않다는 어머님의 고독한 목소리가 제 귀에서 떠나질 않더군요. 누구세요? 은주야, 나다. 어머, 여기는 왜 오셨어요? 문 좀 열어다오. 이야기 좀 하자. 애비 없어요. 그냥 가세요. 너랑 이야기하려고 온 거야. 제가 필요할 때 돈도 한 푼 안 주셨으면서 무슨 염치로 오신 거예요? 그냥 가시라니까요. 전 할 말 없어요. 영 끊고 사니까 전 너무 편하던데요. 그냥 아들 하나랑 며느리 없다고 생각하시면서 계속 그렇게 사세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나. 내가 이제라도 꼭 전해줄 게 있어서 왔는데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문전박대를 하지는 않을 게다. 늙은 내가 사과를 하러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대하니? 정말 너무하구나. 너무한 건 그쪽이죠. 몇 년 전 일만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화가 나요. 왜요? 저희가 이런 아파트 이사 못 올 줄 알았는데 놀랐어요? 은주, 너는 왜 예전부터 그렇게 피해망상이 있는 거니?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한 것도 없는데. 그래도 내 며느리니까 오늘 풀어볼까 하고 다시 왔는데 내 생각이 틀렸구나. 풀기는 뭘 풀어요. 그쪽이랑 연락 안 하고 사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데요, 뭐. 애비도 지금이 좋대요. 그래, 이렇게 밖에 세워놓고 문도 안 열어주는데 내가 왜 지금 너랑 입 아프게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다. 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네가 관계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찾아와도 받아줄 생각 추워도 없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살갑게는 아니더라도 묵은 오해를 풀고자 찾아간 어머니는 생각보다 더 쌀쌀맞은 동서에게 노여움을 느끼고 가져갔던 서류만 남기고 왔어요. 그날 저녁 제 휴대폰은 불통이 났어요. 동서와 서방님이 번갈아가며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댔거든요. 동서,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했어? 형님, 왜 이제야 전화를 받아요?
속 터져 죽을 뻔했잖아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머님 지금 어디 계신지 알아요? 어머님? 집에 계시지 않을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어머님은 왜? 지금 만나봐야 하는데 전화를 도통 받으셔야 할 말이죠. 집 앞까지 찾아갔었는데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오시는 거 보니 집에도 안 계신가 봐요. 형님은 어머니 어디 가실 만한 곳 몰라요? 글쎄, 종종 친구분 만나러 가시거나 모임 다니시긴 하는데 지금 이 시간이면 벌써 집에 돌아오셨을 시간인데. 내 말이요. 우리 빨리 어머니 만나야 돼요. 무슨 일인데 그래? 오늘 낮에 어머니가 동서 찾아가지 않았어? 만났을 거 아니야. 그게... 동서는 한참을 우물쭈물 하더니 겨우 솔직하게 털어놓더군요. 문을 안 열어드렸어요. 뭐? 문을 안 열었다고? 왜? 왜긴 왜요? 보기가 싫으니까 그렇죠. 어머니는 그래도 몇 년 만에 동서랑 서방님이랑 잘 풀어보실 생각으로 어렵게 나한테 주소 여쭤보셔서 찾아가신 건데 문을 안 열어드렸다고? 저도 할 말 많아요, 형님. 괜히 문 열어줬다가 나중에 계속 올까봐. 그래서 그냥 가시라고 계속 독촉했어요. 아니, 동서,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지셨어? 왜 그렇게 어머니를 잡상인 취급해? 옛날 생각도 나고 지금 연락 안 하고 사니까 편하고 좋은데 괜히 다시 오셔갖고 그냥 저도 막 기분이 그랬어요. 그렇게 문전박대를 하고 밤이 돼서야 어머니를 다시 찾은 이유가 뭐야? 어머니가 우편함에 서류 봉투를 놓고 가셨더라고요. 펼쳐보고 기겁을 했지 뭐예요. 왜? 어머니 재산이 많아서? 형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 아무 말 안 해줬어요? 나도 오늘 알았어. 어머님이 동선에 주려고 투자금 부풀리셨다는 거. 하필이면 동선에 계약금 필요할 때 그 돈 못 줬다고 얼마나 슬퍼하셨는데. 그럼 그 투자인가 뭔가가 진짜였다는 말이에요? 어머니가 동서한테 거짓말만 하고 사신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못 믿는 거야? 혹시 만에 하나라도 투자가 잘못되면 괜히 원망 들으실까봐 일부러 동선해 주려고 그렇게 투자했다는 말씀도 아끼셨대. 어쨌든 투자한 게 성공적이었고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으셨던 거야. 나나 애 아빠야 넉넉하게 살고 있으니까 동서랑 서방님 도와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머니한테 너무 매몰차게 했어, 동선애가. 그럼 그 서류 안에 있는 금액이 진짜 다 어머니 돈이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동선에 주려고 했던 어머니 돈이지. 확실히 오해를 풀겠다고 그동안 투자하신 거, 집 팔고 이익 남긴 거 다 정리해서 가져가신 거거든. 동선애한테 다 보여주고 이제 그만 풀라고 말하려고 가셨는데 동선애가 그렇게 모질게 어머니를 내쫓으니 그걸 주고 싶으셨겠어? 줬던 것도 뺏어오고 싶지. 아니, 집 팔고 이익 남긴 건 또 뭐예요? 예전에 어머니가 아파트를 하나 사시려고 나한테 8천만 원, 동서한테 2천만 원을 꿔달라고 한 적 있지? 그때 나는 돌려받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드릴 생각이었고 동서는 어머니 전화 끊고 발끈해서 나한테 전화했었잖아.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해안이 있으신지 정말 그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를 솟으면서 차액을 많이 남기셨었어. 나한테는 4배로 더 갚아주셨고. 4배요? 그럼 3억 2천을 형님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또 투자하셔서 돈을 버신 거지. 나는 진작에 어머니가 그런 방면에 남다른 재주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동서는 내가 알려줘도 못 배운 노인네 취급만 했잖아. 기억 안 난다고 하지 마. 그거야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다니까. 학벌이야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어머니는 꾸준히 경제 뉴스도 보시고 부동산 공부도 하시고 궁금한 것 있으면 직접 물어보러 다니신 분이야. 돈이 안 벌리는 게 이상할 정도지.
난 항상 그런 어머니가 존경스러웠어. 안주하지 않고 계속 성장해 나가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지. 하지만 동서는 꼭 어머니를 못 잡아먹어 안달난 사람처럼 굴더라. 나까지 불쾌할 정도로. 그럼 형님이라도 진작 저한테 알려줬어야죠. 혼자 3억 2천을 꿀꺽 하시고 입 싹 닫고 있었어요? 동서, 말 조심해. 그 2천만 원도 안 빌려준 건 내가 아니라 동서였잖아. 엉뚱하게 나한테 와서 화풀이하지 마. 난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았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이 투자 성공한 돈을 동서네에게 대부분 주려고 했다는 말씀을 하실 때도 질투 안 났어.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신 어머님의 지혜로움에 한 번 더 놀라고 말았지. 어떡하면 좋아. 그 많은 재산 우리가 다 받아야 하는데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동서는 아직 어머님보다 돈이 먼저구나. 나도 이제야 동서를 정말 제대로 보게 되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었어, 동서? 형님처럼 잘 사는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 모른다. 그래도 사람이 기본 인성이 있어야 하는 거야. 한 가족인데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대할 수가 있어? 동서도 서방님도 다 똑같아. 씩씩거리는 동서를 수화기 너머로 남겨놓고 저는 쌀쌀맞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곧바로 어머님께 전화를 했죠. 여보세요? 어머니 전화 받으시네요. 어디세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서 바람 좀 쐬러 나왔어. 둘째네한테서 부재중 전화를 수백 통 받은 것 같다. 100% 내가 놓고 간 서류를 본 거겠지. 네, 맞아요. 동서가 저한테까지 전화해서 어머니 찾고 그랬어요. 제가 사실대로 다 말해줬어요. 어머님이 동서네를 위해 세우고 실천하셨던 계획에 대해서요. 지금 아주 뼈가 사무치게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게다가 지금 어머니를 꼭 만나서 그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나 그랬구나. 나는 이제 정말 걔네 안 보고 살란다. 내가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알아요, 어머니. 제가 다 알아요. 고맙구나. 날이 차요, 어머니. 얼른 들어가세요. 어머님도 마음이 굳게 다친 듯 했어요. 그 후로 동선에는 끊임없이 어머니를 찾아가고 연락을 취하려고 시도했지만 어머니는 칼같이 모든 것을 거절하셨어요. 어머님 마음이 좀 녹을 때가 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 후 더 기가 막히게 재미난 사건이 많았어요. 동서가 새 아파트라며 자랑하고 다닌 것이 무색하게 근처에 소각장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퍼진 거예요. 결국 그 아파트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말았죠. 게다가 이미 집을 산 동서 같은 사람들은 반의 반값도 못 건지게 생겼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벽보를 붙여가며 반대 소리를 높였지만 결국에는 시에서 5년 내로 소각장을 만들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반면 어머니가 동서에게 잘 생각해 보라며 권했던 K동네는 재개발 확장이 나서 지금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앉아서 돈을 벌게 된 거죠. 사실 그때 제게도 어머니가 슬쩍 정보를 주셨었는데 저는 어머니의 안목을 믿고 K동네에 작은 3층짜리 건물을 매입했었어요. 그리고 재개발 발표 이후 지금은 서로 건물에 세를 달라고 해서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답니다. 어머니를 향한 동서의 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냥 배운 것도 없는 나이 많은 여자로 무시하기에는 저희 어머님은 너무 대단하신 분이에요. 현명하고 지혜로우시고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신 어머님 덕분에 저는 오늘도 한 수 배워갑니다. 동서도 느낀 게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길만 가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